안녕하십니까. 시민저널의 손혜영 노동자입니다. 예. 그 문화예술의 형태를 다양하게 한다는 것이 실패하면 불이익이 없고 안에도 불이익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연히 반대도 많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처음 딱 들어가는 생각이 왜 하셨는가입니다.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왜 위험을 무릅쓰고 성과를 만드셨는지 그게 가장 첫 번째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이런 다양한 결과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에 어떤 방법들인데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면 오히려 다양한 방법들이 생길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떻게 활용하실지 그리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혹시 이 질문이 나올까봐 준비했습니다. 예. 왜 안 해도 되는데. 예. 사실은요, 제일 안전하지 않는 데가 어딘지 아시죠? 코로나 상황에서요. 제일 안전하지 않는 데가 병원입니다. 병원 아픈 사람들이, 환자들이 많이 가거든요. 약국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절대 못 먹게 하잖아요. 식당 안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요. 남한산성을 한번 갔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막 완전히 그때 막 밖에서 마스크 벗고 밥 먹고 깔깔거리고 안전하지 않거든요. 저는 안 해도 되는데 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물론 정부의 방역 지침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는 준수해야만 합니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이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공연장은 일단요. 방방 뜨는 이런 게 있죠. 방방 떠서 하는 그 락카페 같은 데 있잖아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저희는 소리 대신 박수를 이렇게 하면요. 공연장에서 현재 확진될 사례는 없습니다. 한 예를 드릴게요. 아이들 공연할 때 공연과 공연 사이에 빈틈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 다 투입해가지고요. 손잡이들을 다 닦아요. 저희는 또요. 사전에 방역하고 끝나고 방역하고 사이에 방역하고 방역 기준 다 준수하고 마스크를 다 쓰면요. 실제 안전도는 굉장히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안전성 문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가장 최우선은 전 생명과 안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가 안 하면요. 민간이 너무 힘듭니다. 특히 공연예술계는요. 아까도 주현미 씨는 1년 5개월 만에 처음 섰어요. 작년에 1년 동안 한 번, 두 번 딱 공연하는 사람이 올해 1월 달에 하나문화재단에 와서 2번 공연했어요. 기분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작년 1년 내내 한 걸 1월 달에 딱 희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공연은 취소 없다. 단지 연기할 수는 있다. 그래서 연기한 것을, 재작년에 연기한 것을 연기를 했습니다. 올해도 했어요. 작년에 연기한 걸 올해 하고, 내년도 해줍니다. 그래서 연기한 걸 반드시 하게 되면 사람은 희망이 있을 때 좌절의 끈을 놓지 않고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실은 핵심은 안전도 문제에 있어서 확인이 되고 그게 정부 지침을 따르면서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상생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사실은 문화예술계가 무너지면 저희 존재 이유도 없잖아요. 아까 이제 두 번째는 이번의 과정을 통해서 동영상을 통한 온라인 공연들이 많아지고 이걸 뭐 다양하게 또 현장감 있게 진행하게 했는데 장점도 있더라고요. 이 동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소위 일반 관객들이 못 보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끝나고 아티스트하고 못 만나잖아요. 그분 뭐 인터뷰도 따라올 수도 있고 또는 공연장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장점도 있는데 단점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사실은요. 전 공연은 3대 요소가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김다미 서울대 교수, 최연소 교수입니다. 김다미 교수가 바이올린 교육을 했는데 이게 사계였습니다. 사계가 비발디 사계가 있지만 피아졸라 사계가 있습니다. 피아졸라라는 아르헨티나의 작곡자 한 사람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유명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계를 어떻게 기획을 했냐면 기획자는 작년에 사계절을 온전히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사계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랬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김다미 씨가 너무 잘한 거예요. 정말 관객들도 끝내줬습니다. 악장과 악장 사이에 박수를 전혀 안 나온 거예요. 사전에 우리가 고지를 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마지막 현의 울림이 쫙 끝나고 그 현이 있잖아요. 맞아. 피아노도 마찬가지. 땅 때렸을 때 그 울림이 있잖아요. 울림이 공연장 안에 다 퍼져가면 쫙 퍼지고 잔향이라고 그러거든요. 마지막 띵 딱 없어지고 난 다음에 박수를 탁 치는 거예요. 이 공연이 끝내주는 거거든요. 기획자도 만족, 연주자도 그렇고 관람객도. 그런데 이 온몸으로 느끼는 현장감은 다릅니다. 온라인에서 절대 못 느끼거든요. 그래 한계는 있지만 그럼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도 숙제긴 합니다만 저는 온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기술이 현재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도 과감하게 한다고 판단되고 그런 노하우가 쌓여 있잖아요. 저희도요. 처음에 저희도 많이 헤맸습니다.
그래, 이렇게 노하우가 쌓이고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문화재단이 아주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전국 공연장 네이버 TV가 처음 작년에 생겼거든요. 유튜브는 오래전부터 생겼잖아요. 네이버 TV가 작년에 생겼는데, 하나문화재는 네이버 TV 구독자 수가요, 1등은 LG아트센터입니다. 거기는 워낙 많이 합니다. 2등이 예술의 전당입니다. 지역 조그만 공연장이 저희 3등 했어요. 구독자. 현재 3등인데 세종문화회관이 지금 80표 차이로 동쪽하고 있습니다. 네. 좀 답변이 됐나요? 그래서 새롭게 앞으로는 현재 것을 유지, 발전, 더 성장시키는 동력이 있을 거야. 기술과 결합이 필요한 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공연의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피부가 떨리고 있는데요. 뭐 좋은 거 했을 때. 소위 가슴이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 공연 딱 끝나고 나오면 딱 압니다. 우리는. 공연장 나올 때, 오늘 80점, 오늘 60점, 오늘 70점. 그러거든요. 그 현장감이라는 건 좀 다르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저는 질문 받겠습니다. 보실까요? 네, 그러시죠.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롯데 와가지고, 진행한지 잘 모르겠는데요. 방금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이름 코로나, 지금 현재 정부가 오늘 내일 발표하는 오늘 발표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정부가 너무 시스템 구축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저는 말씀하셨지만 지금 코로나 감염하는 장소가 예. 이렇게 큰 오픈 데는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잘 됐어요. 근데 소규모 점포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관리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손님이 오면은 QR코드를 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려면 소규모 식당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 문제를 해결한 후에 이렇게 기계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은 전혀 없이 그냥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소 당국인 자영업자들이 지금 아우성을 싣고 있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백화점이라든가 이마트 같은 데는 QR코드 적용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병목 현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QR코드를 병행해가지고 활성화하려면 병행해가지고 지금 우리 교통카드 사용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티머니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면은 지체 없이 이게 출입을 아주 간편하고 완벽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 있는 분들이 기술적인 문제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먼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건 아니잖아요. 해외에서 유입을 어떻게 차단할 건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장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요. 방송 나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방문 여놓고 모기 잡는 이런 탁상 행정을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모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모기장을 치면 오늘 다 돼야지. 야놓고 모기 잡는 거를 정부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하나만 더요. 지금 ES 경영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ES 경영이 지금 사회가 활동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ES 경영을 하려면은 가진 자들이 베푸는 거잖아요. 사회 공헌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잘못을 감추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ES 경영 전에 공정 경영, 공정한 사회가 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앞부분은 저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제가 물어보는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저는 불안하긴 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핵심은 딱 두 가지거든요. 불안하긴 하지만 문화예술로서 일반 의료 방역 백신 맞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면역력을 키우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백신을 갖자. 그렇잖아요. 마음이 튼튼하고 신체가 튼튼하게 되면 아무래도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라든가 면역력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은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다. 예, 저희가 철저하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앞부분에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좀 이렇게 하나 원칙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전문가한테 확인한 거거든요. 확인한 원칙은 그 백신을 너무 과신했다. 두 번째 좀 더 세게 방역당국 쪽에서 보건복지부 쪽에서 더 세게 밀어붙였어야 하는데 오히려 주장을 강하게 해서 위드 코로나 형태를 좀 늦췄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좀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ESG 경영에 대해서 저는 이제 거기에 이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도 저희가 문화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까 환경과 문화를 같이 저희는 이미 실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요. 환경과 문화의 환경의 가치를 더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서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만 하고 저희가 이제 사회공헌 같은 경우도 실제 그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갖다 높여주는 것은 문화가 갖고 있는 고유 특성은 원래 이 S에서 S는 기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뒤에 있는 그 투명 경영 같은 경우도 저희 공공기관은 투명 경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앞에 거기에다 저희는 지금 현재 부족하는 이 파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예를 들면 환경 파트를 더욱더 강화해서 좀 몇 가지 예를 좀 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오히려 전반적인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갖다가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마 다른 별도의 주제를 한번 동반성장 포럼에서 다루기를 부탁드려도 되겠죠. 그때 꼭 참석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꼭 필요한 분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여러 질문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네,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로 있는 박재일입니다. 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물론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이 인명을 앗아가고 아주 인간 생활에 치명적인 비극이 말할 것도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 구석에서는 인간 생활의 디지털화를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물론 수명에 관한 것하고 비교가 안 되지만 그런 인류사회가 이미 산업사회로부터 지식사회, 디지털화에 의해서 지식사회로 이행되어 간 과정에 그 과정을 이번 코로나 사태가 더 촉진시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컨대 재택근무라든지 줌회의라든지 이런 것이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면 미국은 코로나 이전에 이미 상당한 예, 맞습니다. 도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 경영의 효율이 훨씬 더 효율화돼요. 기업 경영이 훨씬 더 효율화되고 사람들에게 출퇴근 시간을 절약하게 되고 또 일을 즉각 처리하게 돼서 기업의 효율이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예. 이것을 더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코로나 사태예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주장하기를 특히 기업계 경제계에서는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팬데믹에 의해서 디지털화된 경영 활동을 더 강화한다.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고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계는 어떨까요? 제가 하나 차이가 있다면 예술의 효과라고요. 감상할 때의 효과. 이것이 기업 경영의 경우처럼 업무를 디지털화함으로써 효율이 더 증대되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는가. 문화예술의 감상 효과가 온라인 공연을 감상할 때 그런 점을 하고 그 다음에 문화공연에서는 어떻습니까? 관객으로부터의 수입이 중요하지 않다는 기업은 오히려 이렇게 디지털화함으로써 수입을 더 늘릴 수 있게 늘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온라인 공연으로 하게 되면 관객의 수입이 안 생기는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질문 종합적으로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오늘 우리 서희 선생님께서 기본적으로 문화예술계도 제가 기업계 경제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예술계도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이 코로나 사태를 그런 온라인 공연으로 극복하면서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이전의 공연 활동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보시는지.
예.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 긴장했습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님께서. 아니, 제가 잘 모르는 분야. 예, 문화예술계도 예를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인류 역사는 사실은 어떤 고난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변화가 오게 되면 그걸 극복하고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잖아요. 간단히 예를 들겠습니다. 문화예술 교육 분야, 저희 문화 분야는 특히 이제 4가지입니다. 공연, 전시, 축제, 문화예술, 교육 이렇게 있거든요. 크게 말씀드리면요. 공연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 공연에서 돈 번 데도 있습니다. 예, 세계적인 스타들 같은 경우에는요, 후원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시도를 했습니다. 저는 시도를 못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양상이 좀 바뀌고 있고요. 또 다중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실제 제한적이잖아요. 공연장이라는 것은 객석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1000명, 3000명밖에 못 들어가는 거고, 상암 경기장에서 공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호세 카레라스가 왔을 때, 막 몇만 명이 있는데, 이렇게밖에 안 보이니까요. 음향으로 들 수밖에 없는 현장감이 떨어지고, 뭐 이런 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연 문화도 지금은 온 오프라인을 병행하면서의 그 온라인의 장점과 오프라인의 장점, 이게 가까이 다르기 때문에 그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요. 단지 이제 전시 문제가 있는데요. 전시는 요즘 이제 NFT 전시도 있잖아요. 예. non-poseable 토큰 해가지고, 이게 하나의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거기도요. 그래서 독특하게 굉장히 비싸게 팔리고 그런 750억에 팔린 작품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시 문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기구를 이용해서 현장에서 직접 못 보는 그림들을 사실은 온라인상으로 전개를 해주긴 하거든요. 그런데 전시도 현장에서 이게 이제 아트 프린트면 상관이 없는데요. 진짜 원본이면 그 현장에서 뭐 질감이 다르잖아요. 그 터칭이 다르고요. 특히 예를 들면 그걸 나이프로 했는지 붓으로 했는지 그걸 보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전시도 문화예술이 갖고 있는 것은 직접 대면이 가장 압도적이긴 하지만 현재의 변화된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문화예술 교육 분야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교육은요. 정말 이번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교육은 안 모여도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문화예술에 직접 드로잉을 한다라든가 현장감 있게 가르치는 걸 제외하고 이론 교육이라든가 또는 기타 뭐 지도자 양성 교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교육은 오히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시를 쓰는 교육을 했습니다. 오프라인 상에서 하게 되면 지금부터 시를 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일일이 다 확인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온라인 상에서 하게 되면 그게 다 구글에서 다 지원이 돼버려요. 그러면 누가 뭘 썼는지 상대 거를 볼 수가 없잖아요. 각자 쓰면요. 오프라인은요. 온라인은 다 보면서 수업을 해요. 그 기록이 다 남고 그걸 또 학부모한테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교육은 굉장히 크게 바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 교육 쪽에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축제인데요. 저희는 불가피하게 온라인 축제를 한 겁니다. 축제는 현장 물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는 있거든요. 근데 제한적입니다. 축제는 사실은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도 예를 들었던 제가 평생 태어나서 가장 많은 욕을 얻어먹을 때는 이렇게 다녔어요. 축제장을. 하도 많아가지고요. 그 도로 탁 터놓은 지가 뭐 사람들 완전히 해방 지역이 됐죠, 거기가요. 그래서 축제는 좀 상황이 다른데요. 불가피하게 온라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판매라든가, 이런 거 가능하잖아요. 판매라든가 또는 이렇게 체험을 하는 어떤 기구를 통해서 체험을 하게 만든다거나 또는 저희가 했던 것은 뭐냐면 직접 사진을 찍어서 올리라고 그런 겁니다. 본인들이. 이런 것들은 가능할지 몰라도요. 현장에서 느끼는 축제의 그 만족감은 좀 다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과거로, 모든 역사가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요. 팬데믹 이전으로 공연계가 그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문화예술계는 전체가요. 새로운 상황에 맞게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서 발전적 방향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현재 어렵기 때문에 민간이 어렵기 때문에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도 그렇고 저희같이 공공기관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재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야 하고 선도적으로 해야만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의 응답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좋은 강연과 또 답변해 주신 서강사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성으로 강의하고 답변을 오랜만에 봤습니다. 굉장히 고맙습니다. 서강석 대표님께 박수 한번 더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세화 씨가 나온 홍세화 씨는 저하고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동기입니다. 예. 나는 파리에 택시 택시 운전사요.
좋은 질문. 말씀을 걷고 말씀하셔야 네, 돼요. 네. 왜 올라가요? 이거 잘못은 지적을 너무 많이 받네. 일단 참고로 홍세화 씨는 제 어릴 때부터 친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회사에 파리 지점에 가서 일하다가 기사에 가서 일하다가 사건에 걸려갖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김성수 회장께서 질문하신 재벌들이 재벌들고 동반성장하라고 하지 말고 공정하게 거래나 하라고 그래라 이런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이거는 현재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정하게만 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다 봐줄게 앞으로 공정하게만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영원히 그 운동장의 기울어짐이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 것도 아무리 공정해도 불공정 행위가 또 나올 수 있는데 그 불공정 행위를 다시 고치기 위해서도 동반성장하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그 보상적 차원에서 그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사람이 당한 사람한테 좀 갚아야 되지 않냐 이런 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은 박수된 교육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대면 교육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면 교육을 해야지 하지 않나. 지식만 그냥 전달하는 게 교육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이 만남으로써 이루어지는 교육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옛날은 못 돌아가지는 모르지만 돌아가도록 그렇게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허 이사가 말씀하셨듯이 지금 오늘 이제 6시까지 끝내자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내년 봄에는 10주년 기념 행사를 이런저런 것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께서 금년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혹시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거 지적하고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난 10년간 쭉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앞으로 우리 동반성장연구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좋을지 제안을 해주시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활발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데서 좀 쓴소리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전혀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쓴소리를 많이 해주시면 그것을 입각해서 동반성장연구소도 발전하고 또 한국 사회도 점점 동반성장 사회로 가도록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0년간 너무 수고 많이 하신 걸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좋은 강좌를 서울대하고 호암교소에만 이용하니까 교통이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통이 편한 자리를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이 닿는 곳에 장소를 잡고 강좌를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새해에는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여러 번 생각했었습니다. 남대문에 있는 상공회수에서 하든지 또는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회관이나 정경연구관에서 하든지 또 연세대학교의 비교적 장소를 쉽게 빌릴 수 있는 상암인가? 상암이 아니고 몰라. 상남 회관을 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게을러서 적극적인 검토를 못했어요. 게을뿐만이 아니라 제가 개방적으로 살라고 많이 노력은 합니다만 서울대에서 벗어나기가 좀 있었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동숭동 쪽에서 하든지 명동에도 좋은 장소가 전철도 다니고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명동? 예. 명동이요? 예. 네, 근데 그게 이제 이런 거는 고려를 해야 돼요. 다 대관료를 해야 되거든요. 건대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건대국제회의장 좋습니다. 2호선 7호선 있습니다. 네. 사실 건대국제 태천여 기념관인가? 거기도 고려를 했었는데 그냥 제 머릿속에는 건대도를 매제 모르는 대로 저의 사고의 한계인
아닙니다만 거기다 보태서 대관료를 생각을 해야 돼요. 건대로 공짜입니다. 그럼 이제 그래서 김용기 의원이 아트 대표 보고 앞으로 건대로 가면은 잘 확인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봐야 되겠네요. 공짜입니다. 공짜. 그럼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대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제가 네. 이사장님께 질문을 질문요? 예, 아니 먼저 지금 그 토론 포럼 장소로 옮기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반대 의견이거든요. 저희 카이스트에서 이제 캠퍼스가 서울 캠퍼스가 여기 그 대청역 있는 데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학교에 가서 강의하는 것과 외전이 나와서 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 열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뭐 호텔 지금 최고의 관리하는 호텔에서 많이 하는데요. 그 호텔에 가서 하는 그 자체가 저는 이해 잘 못하겠거든요. 우리가 어떤 교육 측면에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먹자판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뭐 호텔에서 비싼 사용료 내고 구입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교육은 서울대가 가장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공정관의 의원, 동과상자 의원에서 내년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사회가 너무 이게 불쾌하게 있습니다. 이게 정치하시는 분들 입만 저번 말씀드렸지만 입만 벌면 거짓말이고요. 1년 전 일도 기억을 못하는 기억 상실자들이 대다수예요. 이런 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정화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총장님 같은 분들이 정치에 좀 어드바이스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진짜 이게 너무너무 답답하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동화상계 의원의 이사장님께서 좀 강하게 전 정부에 어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 건국대학도 대학인데 뭐 어려워요. 김용기 대표도 오셨어요. 뭐 지금 김성수 회장님이 이런 모임은 대학에서 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전경련이라든지 뭐 상공예술이라든지 중소기업대관 같은 데라고 좀 공부 분위기가 늘어날 거라는 말씀이고 일리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하여튼 그 장소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용을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는 지금 이따 이제 가실 때 샌드위치를 나눠드립니다. 과거에는 식사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다고 해서 샌드위치를 나눠드리지만 안 먹어도 돼요. 근데 그냥 안 먹으면 장소값이 내는데 장소값이 아주 비싸요. 이 대학조차도. 근데 저쪽은 또 좀 오히려 다른 경제기관의 호흡은 좀 쉽다는 말씀 드렸습니까? 진지하게 700만 원. 네, 진지하게 검토를 하겠는데. 네. 그걸 또 우리가 간다면 좀 확인해 줄지도 모르겠고요. 지금 김성수 회장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이 기술 탈취를 당해갖고 10여 년 동안 뭐 재벌회사하고 투쟁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이겼어요. 네? 이겼어요. 와, 그래요? 그럼 이 식으로 보상 다 받으셨어요? 네? 보상 다 받으셨어요? 저희 상생하는 측면에서 있잖아요. 보상을 해주고 네. 또 이 파일 키우자. 네. 그래서 상당히 접근이 잘 네, 돼요. 잘 됐네요. 제가 사실 2019년에 청와대에서 경제 원로 회의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원로라는 말을 듣기 싫습니다. 원소라고 해주지 원로 있었습니다만 그 회의에 오라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안 간다고 그랬으나 안 간다고 그러고 한 2시간 좀 생각해 봤더니 안 갔다가는 당시에 제가 소속되어 있던 KBO가 손해보면 어떡할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갔었습니다만 거기 가서 제가 그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앞에서. 이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회사 이름이 뭐죠? 서울텔레콤의 김성수 회장이 오랫동안 투쟁했는데 이걸 좀
해결해야 되지 않냐 그랬는데 적어도 그 당시에 저한테 온 답은 시효가 지났다. 그래서 저 박영선 장관하고 한창조 정책실장 보고 그거 내가 법적인 문제도 잘 모르죠. 시효가 안 지났으면 안 지난 대로 보상을 다 해주고 시효가 지난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나서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을 없게 하겠습니다 하고 해버리면 그걸로도 사회에 큰 임팩트를 줄 텐데 그것도 못하냐고 제가 불만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정권의 관료들한테 조금 뭐라 그럴까 소외당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결과적으로 많은 보상을 받게 됐다니 참 축하합니다. 그 청와대에서 그때 왔었고요. 네. 장관도 저희 사무실 방문했었거든요. 네네. 그 청와대 대통령한테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 뒤로 그리고 정말 말씀드리면 저희 과학자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지금 대중소기업간의 기술 탈취는 제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회에서 거의 3개를 통과하는데 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리고 특허 심판원에서 있잖아요. 특허 심판원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심사 과정에서 거짓말 하다가 들통이 나면은 상대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게 하겠다. 그거는 곧 아웃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특허 심판은 제일 먼저 저한테 왔어요. 그 이유가 저 때문에 그 제도가 바뀌었다 이제 그런 얘기죠. 네, 저 연말에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정말 잘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대신에 보상 많이 받으시면 건강선장님 네, 다른 말씀 있으세요? 네. 네, 총리. 저는 이번 회차로 2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 중입니다. 2년간? 2년입니다. 네. 네. 다음번에 감사표를 드려야 되겠네요. 그 동안선장 프로그램에 나온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매번 다양한 분야의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문화예술회관 CL 오건이 피아노 감상이 가장 좋다는 정보도 얻었고 다양한 문화예술에 대한 것도 배웠습니다. 두 번째, 정의찬 총리님이라는 인플루언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데 나오니까 자랑도 하고 싶은데 매번 사진으로 보여주는 건 솔직히 참조합니다. 그래서 굿즈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자랑도 하고 소속감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떠시지? 뭐가 있다면? 굿즈. 기념품 같은 거. 기념품. GOODS? 네.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했죠?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답을 못한다. 저보고 혹시 영향력이 있으면 영향력을 발휘하라 그런 말씀이신데 영향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글 써달라고 매스컴에서 그러더니 요새는 글 써달라는 애들 별로 없고 저의 노동력을 이제는 매스컴에 다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뒤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난번에 오랜만에 글 써다가 중앙일보에 써서 한번 쓴 적이 있는데 10월 한 초순이죠? 10월 초순에 뭐라고 썼더라? 신뢰의 회복 그리고 동반성장 이런 글을 쓴 적도 있고 아주 길게 쓰고 하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조선일보는 또 뭐라고 할까? 거짓 그다음에 이 허풍 이런 거 다 없애자 이런 거 쓰고 하는 면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관리들하고 꼭 만나야 되는 건지 또 데스크를 꼭 글 써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하고 있으니까 좀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혹시 나중에 보게 되실지 모르지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이런저런 도움을 달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직이나 현직이나 대학 총장이 자기 책임으로 대통령 후보 나가는 것은 저희가 하겠다는 데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건 안 하고 있으나 이게 보니까는 두 당에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이 동반성장보다 더 좋지 않게 어디 있나 저는 생각을 하는데
두 후보가 아무도 한 번도 말을 안 한대요. 정말요. 그리고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니까 새로운 구호를 좋아하지 옛날 구호는 좋아하지 않나 봐요. 여러분 경제민주화 꼭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제발 좀 싫어하는 용어기 하는데 나쁜 건 아닌데 2016년인가 그때 정치 구호로 경제민주화 나오더니 아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경제민주화 나오고 아니 그 전에 이미 나왔죠. 제가 사실 경제민주화에 관한 상당히 자세한 글도 쓴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경제민주화라는 단어 최근에 한 번도 못 보셨죠. 정치인들이 새 구호, 새 개념을 좋아하는가 봐요. 그래서 동반성장 이제 옛날 개념으로 생각해서 그런지 아무 말도 안 하는 것 같고 사실은 지난 5년 전 선거 때 우리 문재인 후보는 TV를 아주 도배하다시피 동반성장 사회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난 5년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동반성장이라는 단어 한 번도 안 썼어요. 어떤 여기 대구에서 오신 어떤 여성분이 한번 말씀하시겠죠, 농담으로. 아이, 동남아에서 한번 쓰셨는데. 이 연구소가 좀 새해는 그렇게 많은 분들한테 좀 좋은 지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동안 경륜이 있고, 이렇게 선생님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봉합부를 잘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는 이 사회를 위해서 동반성장 실천을 하고, 그런 기여하는 분들을 좀 선발해서 몇 년 전에도 선생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동반성장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이 사회 구성원들한테 동반성장 연구소가 중심이 돼서 사회적 상을 시상하는, 노벨 연구소처럼 그런 걸 좀 새해는 선생님께서 기획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좀 일본말로 시다바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일철 선생님이 시다바리 아깝지만 한번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생각해도 사실은 한 선생님이 몇 년 전에 얘기했는데 우리 역량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아직 시작을 못했어요. 그러려면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누구를 주느냐에 대해서 많지 않습니다. 언론기관하고 같이 한번 보더라도 엄두를 못 냈는데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갔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이 연구 역량의 강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외부에서 사강석 대표처럼 훌륭한 분들 모시다가 공부하고 토론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내부에서 연구 역량을 더 강화시키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과거에 하다가 요즘 예산이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동반성장 에세이 콘테스트도 계속 할 생각이고 또 뭔가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90% 이상 확정된 건 내년 봄에 국제 심포지움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런 심포지움 자체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역시 우리가 살아있다, 우리가 뭔가 하고 있다는 걸 그게라고 이런 데서는 좌 바텔리 선생님 같은 분을 모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호 전문위원이 불란서에 가서 접촉하고 오늘 나와 있는데 귀국해서 아직 격리가 안 끝난 거예요. 격리가 안 끝나서 못 왔습니다만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신속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각종 후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적 후원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또 필요한 재정 같은 것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정도 할까요, 지금? 네. 이사장님 박수 한번 고맙습니다.